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19년 12월 11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경찰 사망한 수사관 휴대폰 통화 내역 확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문재인 청와대가 어떻게 될까? 입니다. 자, 여러분, 소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백은우가 운영했던 별동대, 그 특감반원이라고 그러죠. 별동대 특감반원으로 맹활약을 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초경찰서에서 사인 규명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는데, 느닷없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고인의 휴대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를 받아서 경찰이 확보하고 있던 휴대폰을 압수수색의 이름으로 가져갔죠. 아무리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한다고 하지만 일찍이 검경의 역사에서 이런 게 없었습니다. 원래 이제 검찰이 지금 현재까지는 경찰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 지휘권 행사 차원에서 경찰이 가지고 있던 고인의 휴대폰을 내놔라 하면은 되는데,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서까지 무리를 하게 된 것은 아마도 경찰이 당연한 프로세스로 사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먼저 열어볼 수 있잖아요. 검찰이 아주 빠르게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고인이 된 수사관 A씨의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경찰이 여기에 질세라 두 번에 걸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가져간 수사관 A씨의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다시 말하면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한 거죠. 대개 이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지휘하고 있는 검찰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영장을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청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여부는 검찰이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영장 청구권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검찰이 선제적으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경찰이 가지고 있던 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놓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쳐서 경찰이
검찰에 휴대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뭐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경찰이 출구를 찾았어요. 뭐냐 하면은 경찰이 통신사 측에 사망한 수사관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리 되면은 그 10일간인데요. 사망 직전까지 10일간의 통신 기록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통신 내역이 쫙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경찰이 머리를 쓴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통화 내역을 이제 들여다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내용 자체는 볼 수는 없겠지만 내용은 이제 휴대폰을 확보해야 생생하게 내용 확보를 하는 거고, 다만 그 10일 동안에 언제 누구와 통화를 했느냐 하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통화 대상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통신사로부터 제출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통화 내역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소환을 경찰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경찰이 통화 대상자를 긴급 소환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사망 배경을 규명을 하기는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통신 기록 확보를 통해서 파악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로 추정이 되는데,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5회에 걸친 통화를 했다. 가장 많이 했네요. 경찰 측과는 2명하고 통화를 했다. 검찰하고는 10명 이상하고 통화를 했다. 법원 관계자하고는 1명하고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횟수로 보면은 검찰 출신 수사관으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파견이 돼 나온 신분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고향이 동부지검, 이게 검찰이죠. 그래서 검찰 측 관계자 10명 이상하고 통화한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경찰 쪽하고는 2명하고 했다는 것은 조금 나은 편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5회 통화를 했다는 것인데, 지금 추정키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뭐 자유한국당에서 밝혀낸 내용인데요. 그 숨진 A 수사관이 숨지기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전화 압박을 받았다. 뭐 단순 압박이 아니고 뭐 협박에 가까웠겠죠. 그 사람이 누구냐? 현 민정수석비서관실의 민정비서관인 이강철, 그 당시 선임행정관입니다. 선임행정관은 2급 공무원이에요. 민정비서관은 1급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강철 변호사가 1계급 승진을 했네요. 이강철 그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숨진 수사관 A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유재수 관련 사건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를 했는데, 너무나 사망한 수사관 A씨가 괴로워서 펑펑 울었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한편
이강철 비서관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 단연코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결국 휴대폰 잠금 장치를 해제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은 진실이 밝혀지겠죠. 뭐 전후정황으로 봐서는 누구 말이 진실인지 대강 여러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검찰에 대해서 경찰의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경찰에서 아까 말씀드린 오해식이나 고인과 통화를 했다고 하는 민정수석실 관계자 이강철 현 민정비서관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수환조사 할 거라고 그러고요. 통화한 검찰 관계자 10명 이상 수환조사 하겠다고 합니다. 야, 이거 뭐 일파만파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수환조사를 통해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가장 확실한 것은 휴대폰, 아이폰이죠. 아이폰 X 기종 잠금 장치를 해제해서 비밀의 문이 열려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솔직히 검찰에서 못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마음 먹고 할라 치면은 이거 못 풀겠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천하의 대한민국 검찰에서.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막상 잠금 장치를 해제하게 되면은 비밀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온갖 내용들이 어느 특정인만 독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수사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금 장치가 해제가 됐다고 하면은 검찰이 어떤 형태로든 밝혀야 되잖아요.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 관계자하고도 10명 이상 통화를 했다는 것.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아마 가장 치명타를 입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관계자 10명 이상하고 관련해서 검찰도 일정 부분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잠금 장치를 해제를 안 하냐 못 하냐, 제 생각에는 당분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끌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서 잠금장치를 해제하겠죠. 당분간은 잠금장치 해제하는 것을 보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겉으로는 그러겠죠. 잠금장치가 해제가 안 된다. 뭐 그렇게 해서 결국 시간을 좀 끌다가 좀 뭐라고 할까, 레이니 데이보다는 써니 데이라고 판단을 할 때 그때쯤 아마 뒤늦게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노라고 판도라의 상자를 본격적으로 열지 않을까. 이게요 여러분, 사실 지금 뭐 이 판도라의 상자라는 게 유재수 감찰 무마하고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괴로워했지만은 이 고인이 된 숨진 수사관 A씨는 유재수 감찰 무마하고만 관련된 게 아니고 이것이 직접적인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이겠지만은 사실은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통해서 초유의 공작정치 현장이 펼쳐졌잖아요. 이것은 국기 문란에 해당이 되고, 나아가서는 그 몸통이 만일에 밝혀진다면 청와대가 주도한 국정농단이거든요. 이거는 어마무시한 중범죄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검찰도
뭐 검찰 관계자 10명하고 관련도 돼 있지만은 이 청와대하고 관련해서 어떤 이 폭탄 내용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은 11분이긴 하지만은 그 휴대폰을 보다 보면은 휴대폰에 저장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진실의 문이 공개가 되면서 특히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하고 관련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실제 대한민국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결국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하고 관련해서 최종적으로는 청와대를 무너뜨리는 박살을 내는 그런 엄청난 정보가 저장이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마도 어쨌거나 검찰 측에서는 결국은 풀어서 공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바로 문재인 청와대가 몰락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했던 모 인사는 문재인 청와대 12월 넘기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요거하고 연계해서 검찰이 조기에 해제를 해서 풀어서 오픈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 12월을 넘기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일까요? 알 수는 없으나 진실은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듯이 언젠가는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그날을 꿈꾸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